네. 요즘 불안한 경기에 걱정 많으시죠? 경기 변화에 따라서 금융 상품도 변화하고 또 보험사, 또 판매 상품도 변화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블루앵커 재정보험의 마이클 킴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또 무거운 주제이기도 해요. 글쎄요, 뭐 무거운가요? 걱정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정신없죠 요새. 네. 이 도대체 어떻게 이 불경기가 뭐 걱정도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그냥 현재 상황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또 마이클 킴 대표님의 예리한 분석, 또 예측도 사실은 너무나 원합니다. 보험 업계에 한 10여 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흐름이 좀 눈에 좀 들어오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통계나 네. 그 동안에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지표들을 좀 아무래도 분석하시게 되죠. 그렇죠. 쭉 봐왔으니까 2008년도 힘들 때부터 보험사 상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죠.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쪽 인더스트리에 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좀 미리 예견을 하면 조금 준비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너무 기대가 되는 시간이죠. 그 누군가가 좀 전문가가 예측을 해주고 분석해 준다면은 그래도 좀 든든하게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면서 시작해 봅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좀 먼저 분석해 주시겠어요? 림나라는 인슈런스 에이전트 분들한테는 잘 알려진 연구기관인데 림라. 림나라고 이제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지난 3분기까지 연금 상품의 판매 추이에 대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아, 연금 상품. 네. 예. 그 연금 상품이 어떤 부분은 어떤 상품들은 좀 많이 올라왔고 어떤 상품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고 요거를 좀 분석해 보면 지금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돈의 흐름도 살짝 그렇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을 크게 보면 뭐 이렇게 금이나 뭐 이런 거 빼고 주식 부동산, 그렇죠. 은행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율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엄청 낮췄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올려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고. 연준이 그죠?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주식 시장은 그거에 대한 여파로 뭐 하루에도 막 4~5%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죠. 부동산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이자율이 올라오게 되면 신규 바이를 하시는 분들이 론을 받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러면 퀄리파이 되기가 론 퀄리피케이션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소강 상태로 빠지고 주식은 이미 한 20% 이상 빠져 있는 상태고 원래 그죠? 이자율은 많이 올라와 있고 주식은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연금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이에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의 기능. 또 하나는 이게 인슈런스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인슈런스인데 뭘 인슈어하냐? 그죠? 그렇죠. 인슈어 하는 게 있어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혹시 가입자가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이 하는 역할이 경제적인 피부양을 받는 분들한테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인슈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누이티는 혹시 생활비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슈어하는 상품이에요. 그 걱정들이 사실은 가장 그렇죠. 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이제 연금보험이라고도 하는데 기능은 고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투자의 기능도 있으니까. 투자의 기능도. 그래서 요 발표 자료를 보니까 좀 특이할 만한 게 픽스드 어누이티라는 게 있어요. 픽스드 어누이티. 그러면 뭐 고정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픽스드는 반대말로는 베리어블이 반대말이 될 것 같은데
베리어블 어누이티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뮤추얼 펀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뮤추얼 펀드는 시장이 직접 투자를 하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또 약간의 이제 걱정도 예, 좀 들 수 있는 대신에 투자 상품. 수익금이 클 수도 있고. 아, 그죠? 근데 픽스드 어누이티는 시장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보험사가 대신 투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요거는 그 어떤 개인 성향에 따라서도 그렇죠. 확연하게 나누어지겠네요. 투자 성향이. 그래서 네. 픽스드 어누이티는 원금을 손실 마켓이 크래시 된다고 원금을 손실 볼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상품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원금은 좀 그렇죠. 안전하게 보장할 수 네. 있다는. 이게 설명이 가능한 게 주식 시장을 보면은 불안하죠. 아, 그러네요. 그죠? 네, 근데 네. 이자율은 올라왔죠. 네. 그러면 보험사들이 주로 하는 게 투자를 하는데 주식 시장이 직접 투자는 거의 많이 안 하거든요. 오, 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뭐 커머셜 랜더로서의 기능을 한다든지 그러면 보험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좋아진 거죠. 아, 그래서 여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손님들 계좌에 돌려드릴 수 있는 이자의 여건이 좋아진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신규 판매하는 상품들이 이자율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얼핏 듣기에 뭐 보험사에서 높은 이자율을 준다 그래도 네. 왜 그런 거야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왜 보험회사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확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실망을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안전자산 쪽을 추구를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아니다.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품들이 엄청나게 판매량이 늘었어요. 지금 완전히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네, 있네요.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뭐 5년을 묶어놓을 수 있는 네. 5년짜리 연금 상품 확정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5% 이상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5%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넘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2, 3년 전에 저희가 뭐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이럴 때 할 수 네. 있는 얘기가 어떤 분이 만약에 100만 불을 가지고 계시면 네네, 어떻게 얘기해 주셨나요? 5만 불씩 뽑아 쓰시면 2, 3년 전에 이자율이 0에 가까울 때 네, 20년을 쓰면 원금이 바닥나겠죠. 그렇죠. 다 뭐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나요? 그렇죠. 네. 5만 불이면 그게 5%, 예. 5%씩 빼서 쓰면 20년이면 되죠. 네네. 근데 지금 이자를 5% 준다는 얘기는 5%씩 빼서 쓰면 20년 후에 채워지네요. 원금이 그냥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네요. 만약에 이 5%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투자는 잘 못하시는 분들은 네네. 마음 편하게 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너무 안심되죠.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3분기 올해 3분기에. 예, 올해 3분기가 그전에는 본 적도 없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판매량을 대표님도 깜짝 놀라신 거죠? 깜짝 놀랐죠. 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네네. 앞으로 더 판매량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 그럼 이제 보험사의 이자율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자율이 계속 상승할 것인지는 사실은 어.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설명드리긴 좀 힘들고 네. 일정 부분 상승의 여력은 아직 남아있죠. 연준에서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계속 가게 되면 이제 큰일 나죠. 문제가 많이 네.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러면 바로 내려올 거냐? 바로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경제학자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쪽 관련된 상품들이 네. 더 힘을 받을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근데 또 다른 상품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인덱스 어누이티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 그러니까 네. 얼핏 뭐 지수형 네, 연금. 지수형 연금이라고 요즘 이제 각광을 받는데 네. 이 상품은 그럼 왜 요즘 각광을 받을까? 그렇죠. 이 상품도- 우리 이것도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예, 이 상품도 판매량이 작년 3분기 대비 네. 25% 상승했어요.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뭐 5% 10% 상승한 게 아니고 네. 25% 상승했는데 이것도 설명이 가능해요.
작년, 재작년에 인덱스 어누이티를 가입하셨던 분들이 네. 보통 인덱스 어누이티는 이자가 계산 방식이 이제 캡이라는 걸 따지거든요. 네. 캡이나 트리거나 마진이나 스프레드 그 용어들이 많아요. 네.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 쓰는 계산 용어들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캡인데 캡. 얼마까지 드린다. 최대 이자를 이만큼까지 드린다는 게 이제 캡인데. 네. 2, 3년 전만 해도 이게 캡이 한 4%, 5%? 4%, 5%? 많이 주는 회사가 6%. 지금은요. 지금은 10% 이상을 줘야 다. 10%, 11%, 12%. 정말 사상 최대의 그렇죠. 네, 캡 아닌가요? 예, 저는 제가 이 일을 한 13년 정도를 했는데 네네. 이런 캡을 제가 일하는 동안은 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것도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나? 그렇죠.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아까 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자율이 올라와서 보험사들의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수익을 내고. 수익을 많이 돌려줄 수 있는 쪽으로 상품이 전환됐다. 음. 작년, 재작년에는 어떤 종류의 상품이 나왔었냐면 네. 보험사의 영업 환경이 안 좋았죠.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험사들이 손님한테 돌려드려야 될 이자 포션이 낮으니까 상품이 매력도가 떨어져 보이죠. 그렇죠, 약간. 그죠? 네네네. 뭔가 뭐 메리트가 없다고 그렇죠. 느낄 수 있죠. 캡까지 이자를 주려면 보통 해칭 비용을 보험사가 내고 가야 되는데 네. 해칭 비용을 내기에 이자 걷어들이는 게 너무 적으니까 손님한테 드리는 캡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험사들이 네. 그 해칭 비용을 손님이 좀 부담을 하면 오. 우리가 캡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만들었었어요. 상품이. 판매하기 힘드니까.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본인들이 충분히 해칭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캡을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많이 주는 회사가 11까지도 주죠. 와, 11%입니다. 네. 그럼 엄청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게 보험사들이 상품을 이자율이 낮은 환경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렇죠. 이런 종류의 상품, 저런 종류의 상품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자율이 좋아지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네. 이쪽 마켓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요즘 이런 종류의 상품들은 원금을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보장하고 캡이 10일 정도라면 지난 20년이나 30년 평균 수익률로 보면 6%에서 7%를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요것 또한 네. 6%에서 7% 기대. 네, 원금 보장하고. 근데 이 6%에서 7%가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할 때 네. 원금이 보장되지 않죠. 뮤추얼 펀드는. 보장할 수 일반적으로 없죠.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6에서 7이에요. 예전에. 일반적으로 예전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원금을 보장한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품으로 개선이 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3분기에 작년 대비 25%나 매출이 늘은 거죠. 이야.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종류의 상품이 이제 보험사들이 새로 영역을 개척하던 상품이 뭐가 있냐면은 Variable Index Annuity라는 게 있었어요. Variable Index Annuity. Variable Annuity는 그 안에 뮤추얼 펀드가 있는데 네. 인덱스 어누이티가 붙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덱스 어누이티가 붙어 있잖아요. 네, 지수형 연금.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건 베리어블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주식 시장이 좋거나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데 이자율이 영향을 받는 건가요? 인덱스 어누이티의 캡이 낮을 때는 네. 기대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보통 리스크 앤 리워드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손님이 네. 리스크를 조금 테이크를 하시면 업사이드를 좀 많이 드릴게요. 이런 종류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조금 그렇죠. 감당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 예. 업사이드를 그렇죠. 올려주겠다. 2, 3년 전에 이제 원금을 보장한 상태에서 캡이 4였잖아요. 4, 5. 네네네. 4, 5. 그러면 손님
한 10%까지는 우리가 리스크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손님이 책임지세요. 아, 그렇게. 네. 네. 그런 종류의 상품이 이제 Variable Index Annuity인데 네. 다른 말로 뭐 Structural Annuity, Buffered Annuity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예. 요거는 지금 그렇게 할 때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보통 캡을 한 12, 13, 15 이렇게까지 줬었거든요. 많이 주는데 17도 주고. 네. 근데 이런 종류의 상품은 리스크가 커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주식 시장. 리스크가 커져서 캡은 더 많이 주는데 손님한테는 리스크도 더 커졌죠. 그러네요. 예.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전년 대비 9%를 상승했는데, 네. 그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폭이 너무 커지고 10%나 20%를 보험사가 책임져 준다고 하더라도 네. 가입자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커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상승하다가 성장세가 좀 멈출 걸로. 왜 그렇게 그러냐면 예측하시는군요. 왜 그러냐면 인덱스 어니티 원금을 보장하는 쪽의 상품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치고 확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성장세가 멈출 걸로 예상을 해요. 제가 예상한 건 아니고 림라에서. 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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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림라에서 그렇게 예.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종류의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Variable Annuity. 네, Variable Annuity. Variable Annuity는 그 안에 뮤추얼 펀드가 들어있죠. 네. 네, 수많은 뮤추얼 펀드가 들어있어서 그 중에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데다가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리스크를 다 온전히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입자가. 그렇죠. 그 감당해야 되는 그렇죠. 몫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크다. 네. 그죠? 이걸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네. 이게 불안합니다. 예, 네. 작년 대비 37%가 감소를 했대요. 이 Variable Annuity가요. 예. 그리고 1995년 이후로 가장 낮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다 알고 지금 원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흐름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부분. 네. 이 그래서 부분이 이제 흐르고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투자 상품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렇죠. 그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그쪽 많이 움직인다고 꼭 나한테 맞는 건 아닌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쪽으로 왜 갈까? 그걸 한번은 체크를 해봐야 관심 되겠죠. 있게, 네. 그 흐름을 좀 따라가 볼 필요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분석과 전문가의 분석과 예측에 조금은 더 도움을 네. 받으셔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상품들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네. 시대 여건에 따라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어니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몇 년간은 되게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자율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보험회사에서도 줄수 사람들이 있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품 쪽으로 안 가고 반대적으로 지난 수년간 주식시장이 너무 화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쪽으로 가는 적이라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전세가 올 초부터 확 바뀌게 생겼죠. 역전됐네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명보험의 또 이 판매 상품 변화 요것도 살짝 예측을 네.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하고 틀리게 네.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오진 않아요. 아. 네. 보험사들의 수익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나 뭐 주식시장이나 이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오는 바로바로 오진 상품은 않아요. 아니군요. 조금 느리게 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네. 대충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오히려 그게 또 더 장점이 네. 될 수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생명보험은 보통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네. 좀 세분화하면 한 3-4가지 정도의 상품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자의 그 굉장히 센시티브한 상품들이 주로 그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저축성 생명보험. 그럼 저축을 하는데 이자를 어떤 식으로 받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명보험의 종류가 나눠져 있게 돼 있어요. 예, 선택이 달라지고. 네. 그래서 이제 홀라이프라고 하는 상품이 있죠. 홀라이프. 예, 이거는 상품의 종류고 네. permanent life insurance 종신보험의 한 종류예요. 홀라이프가요. 네, 홀라이프는. 네.
그럼 홀라이프도 저축성 생명보험의 한 부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축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자를 어떻게 받냐? 그거를 이제 저축이면 무조건 이자가 따라와야 되니까. 이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 이자를 이제 배당으로 받는 방식이 홀라이프예요. 아, 배당으로. 예. 네. 배당이라는 얘기는 보험사가 영업을 하고 네, 거기에 따른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 대해서. 팔라시 홀더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이 배당 방식인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게 한 6개월 남짓 정도밖에 안 됐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직은 보험사들이 1년치 수익 현황을 정산해서 배당금을 정할 시기는 아니고요. 네. 내년에 가면 이제 새로 배당을 얼마를 정할 테죠. 그죠?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에요. 정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은 정하겠죠. 이제 좀 길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 이자율은 계속 떨어졌죠. 그렇죠. 그죠? 뭐 예전에 뭐 20% 넘을 때도 있었고 10% 넘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 10여 년 동안은 그런 이자율은 본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사에서 주는 배당금도 디비든도 한 20, 30년 전에는 한 10%까지도 줬었어요. 오, 10%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보통 지금은 대략 한 5%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서 정해져 있죠. 네. 그럼 이제 시장 이자율하고 배당금의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지금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올라가.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배당이 올라갈 수 있겠다.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또 같이 간다는 그것도 그 다음으로요. 그리고 이제 유니버설 라이프라는 게 있는데 유니버설 라이프 안에는 또 이제 한 세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자율 저축성 관련해서는 이제 트래디셔널 유니버설 라이프라는 게 있고 트래디셔널. 그다음에 인덱스드 유니버설 라이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베리어블 유니버설 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복잡하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제 그걸 또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죠. 트래디셔널 유니버설 라이프는 시장 이자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면 좀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좀 올라가고 홀라이프가 제공하는 배당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제너럴 어카운트에 이자가 주로 이제 투자하고 남는 수익을 상품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방식은 유사한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보험사의 수익 구조가 좋아지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유니버설 라이프도 수익 구조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함께. 그래서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자를 조금씩 올렸죠. 그래서 이미 조금 올린 회사가 있어요. 아직 다 정산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은 올린 회사도 있고 안 올린 회사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 구조가 좋아질 테니까.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해보죠. 그렇죠. 또 우리 블루 앵커 재정보험에서는 이제 그렇게 발빠르게 이제 올라가고 움직이는 거에도 굉장히 좀 정보를 주실 수가 체크를 있죠. 하죠, 계속. 계속 체크하시고. 근데 여기 요런 시장 이자료하고 상관없는 보험도 있어요. 이 유니버셜 라이프.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리어블 유니버설 라이프 있죠. 또 베리어블이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리어블 어누이티. 그 안에 제가 뮤추얼 펀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리어블 유니버설 라이프 안에도 뮤추얼 펀드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면 베리어블 유니버설 라이프는 이자를 저축성이라 그랬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축이 되냐? 그 뮤추얼 펀드의 투자 수익금으로 저축이 되는 거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거기서 수익금으로. 나온 수익금으로. 투자 수익금으로 저축이 되니까 그동안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는 투자가 잘 됐겠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주식이 많이 빠져 있으면 지금 손해를 본 계좌들도 많겠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마이너스도 날 수 있고 대신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종류의 상품이 베리어블 유니버설 라이프라서 시장 이자율이 물론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만약에 투자를 잘해서 방어를 잘한다면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더라도 혹은 올라가더라도 나는 내 수익률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관리를 한다면 그렇죠. 내가 관리하는 거라서 대응할 수 약간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홀라이프나 유니버설 라이프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죠. 네. 그러면서 또 사실은 또 높은 수익을 또 기대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인덱스드 유니버설 라이프라는 게 있죠.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네, 인덱스는 이제 주가 지수를 칭해서 그냥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S&P 500이거든요. 네. 좀 잘 모아놓은 거죠. 안전한. 안전하다고 그건 할 수 없지만 S&P 500은 미국의 리딩 컴퍼니 500개. 그러니까 좀 대표하는 500개 회사를 지수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약간 투자에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이제 안전한 우리 거하고는 입장에서는 다르죠. 드는데 아니군요. S&P 500이 연초 대비 지금 20%가 빠졌으니까 안전한 거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크레딧을 받는 거잖아요. 이자를 계산하는데 뭘 기준으로 하냐? S&P 500을 기준으로 한다. S&P 500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이제 다른 인덱스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S&P 그래도 500이니까. 리드하는 그 기업을 중심으로. 그래서 S&P 500이 올라가면 이자를 드리고 내려가면 이자를 안 드릴게요라고 하는 상품이죠. 올라가면 드리고 내려가면 이자를 안 드릴게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마이너스는 없다는 뜻이에요. 네. 이자를 안 드린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의 움직임하고 직접 연관이 있죠. 당연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베리어블 어니티는 라이프 인슈런스는 그 안에 뮤추얼 펀드를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고 내가 투자한 뮤추얼 펀드의 종류에 따라서는 손실이 안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자를 받고 못 받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고 이자가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죠. 내려가면 그 대신 안 드릴게요. 근데 요 상품은 그러면 시장이자율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나? 그러네요. 그렇게 시장이자율이 물론 주식시장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랬죠. 직간접적으로. 상품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시장이자율이 내려가면 보험사의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손님한테 돌아갈 베네핏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보험회사는 여윳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해지를 하거든요. 해지. 손님들한테 이자를 드려야 될 부분을 본인들이 옵션 투자에 사용하는 비용을 가지고 해칭을 해서 이자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직접 투자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보험사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사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서 수익 구조가 좋아지면 개선되면 해칭 비용에 사용할 비용을 좀 넉넉히 쓸 수 있겠죠. 조금 더 넉넉하게. 그죠? 그러면 이런 인덱스 어니티나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는 최대 이자치를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캡.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러면 이제 그 해칭 비용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니까 캡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거다. 반대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군요. 반대로는 작년까지는 계속 이자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보험사들이 캡을 조금씩 낮춰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자율이 올라가고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좋아지면 캡이 앞으로는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일부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 회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거가 대환영이죠, 저희.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대환영이에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주 죽을 맛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이나 뭔가 투자 방향은 바로 보험사 상품과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지금은 그게 대세네요. 그래서 이제 요 상품들이 이제 본인하고 본인의 목적이나 투자 성향과 그렇죠. 이런 게 다 맞아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보험사의 상품들은 앞으로 꾸준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많이 남아있고 남아있다. 이자가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그 상품의 조건은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사실은 유지될 수 지금이 있다. 적기고 지금 너무 이렇게 그냥 관망만 하실 때가 아니라 예. 예, 조금은 보험사 상품에 투자를 하셔야 될 그런 적기가 아닐까. 그렇죠. 이제 타이밍이 또 하나 아닐까 생각하네요. 또 하나는 그 보험사 상품 중에 이제 인커머니티라는 게 있어요. 인커머니티요. 네. 네네. 아까 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생활비를 평생 보장 인슈어 해주는 네네네. 그죠? 그런 생활비 방식으로 보장. 예, 운영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도 보험사가 손님이 지금 돈을 들이면 네. 이자가 높은 상태에서 들어온 돈들이잖아요. 네. 여유가 더 많죠. 운영하기 훨씬 그러네요. 편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자가 더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저축 상품은 이자가 더 많이 가는 거지만 네. 이렇게 생활비를 받는 방식은 생활비를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죠. 뭐 조금 더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에 지금 더 보태져서 지금 그렇죠.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생활비 목적으로 나온 상품들도 지금은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어요. 오. 그럼 향후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게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한번 들어갈 때 종신 동안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을 종신 동안 유지할 수 있죠. 지금 가장 좋은 컨디션. 그렇죠. 이자가 높은 상태에서 내가 맺어놓은 계약을 종신 계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종신 동안 유지해서 갈 수 있는데 이자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또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상품들은 지금이 아주 가입하시기 아주 괜찮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적기가 될 수 있겠죠.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이 내 원금을 좀 안전하게 지키면서 내 원금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좀 이자를 좀 넉넉하게 받는다면 뭐 그보다 더한 투자 상품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은요, 경기 변화에 따른 또 상품 판매 변화, 림라에 나온 그 또 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블루앵커 재정보험의 마이클 킴 대표님과 함께 분석도 해보고 예측도 해봤는데요. 우선은 정말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나의 자산, 또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